네, 이렇게 여전히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정인이법을 입법 처리했는데요. 반복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 통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했던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한 분이기도 하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힘써온 대표님에게도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정인이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 대표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전 국민들이 모두 다 같이 느끼는 분노의 지점인데요.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됐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이나 이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장에 있는 그 무능력한 대응, 부실한 대응 때문에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저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현장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 현장에서 부모가 그런 일이 없다거나 또는 집안일이다 해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다반사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부터 2회 신고가 있으면 무조건 분리한다는 내용의 법이 마련됐는데요. 이 부분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아, 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 강제성이 잘 없었어요. 또 분명히 이 경찰들은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면책권이 없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저도 참 의아했는데, 만약에 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아니면 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이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갈 때는 이 아이를 구출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범법 행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회 신고가 있으면 무조건 분리한다는 내용의 법도 사실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왜 2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되지 않고도 죽어서 발견된 아동들도 많이 있고요. 또 1회 신고 후에 사망했던 그 천안 아동 같은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의 신고를 기다려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네, 이 빈틈이 있는 부분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동학대 문제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 장치가 허술했기 때문일까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대표님은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꼭 갖춰져야 한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당연히 어떠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공무원들은 그 어떤 그 제도나 그 법규 이런 것을 꼭 지켜야 되는 신분이다 보니까 이 제도가 없으면 적극적인 행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정말 너무 그 가슴 아픈 피해 아동이 있는데 그 아동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아동은 구출할 수가 있겠지만 그 공무원의 생계는 위협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들은 분명히 필요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면책, 특권 이런 것도 반드시 근거가 되어서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된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졸속으로 통과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만들 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직접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애로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좀 들어보시고 그 의견을 수렴하신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법이 무엇보다도 제대로 만들어져서 잘 시행이 돼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 해주시죠. 아동학대 사건이 이 정인이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도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해서 이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제도를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관심이 사그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 사건도 지금 뭐 진정서 쓰기 운동이라든지 뭐 정의나 미안의 챌린지가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관심이 사그라들고 또 이 정인이의 살인죄 기소를 위해서 끝까지 같이 활동해야 됨에도 그냥 이것 역시 이전의 사건들처럼 흐지부지 될까 봐 너무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이 국민들께서도 단지 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아동학대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지, 어떠한 부분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짝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였습니다.